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물질 봉사와 재능 봉사입니다. 여러분, 봉사라는 건 참 좋은 단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거, 왜 도울까요? 착한 마음에 아니면 누군가가 도움이 되면 그냥 좋으니까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셨나요? 요즘에 복지수급자가 옛날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요. 그러면 돕는 것도 돕는 사람도 많아지는데 왜 복지수급자가 자꾸 늘어만 갈까요?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을 그냥 주는 것은 바른 봉사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직접 그 물질을 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우물을 파주거나 집을 지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하면서 재능 봉사도 하고 경제적으로 도우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투하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어떤 사람이 집이 없거나 아주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쌍하다고 집을 잘 지어주고 우물도 없이 어렵게 살고 있으니 우물도 파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렵게 살도록 한 분이 누구냐? 신입니다. 하느님이 됐든 천지신명이 됐든 신이라는 말입니다. 신이 이렇게 어렵게 해놓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간다면 신께서 깨달음을 가지라고 그 사람에게 벌을 주었을 것인데 깨달음을 주지 않고 그냥 집을 지어주고 땅을 파서 샘을 만들어주면 이제는 살판나는 것입니다. 깨달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이 잘못한 것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못하다 보니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나서는데 어려운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어렵게 사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면 왜 저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가 하는 이 원리를 먼저 깨쳐야만 합니다. 이 원리를 바르게 안다면 어려운 사람에게 집부터 지어주고 우물을 파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나다니면서 쌀도 조금 갖다 주고 상대에게 이런 원리를 가르쳐 보기도 하고 반성을 하는지 또 조금 희망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주더라도 상대를 정확히 알아보고 내 시간까지 투자하면서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상대에게 진정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냥 가서 뚝딱 집을 지어주고 샘을 파주어 버리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는 앞으로 저 사람이 이 사회에 뜻있고 보람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사람이 되겠는가? 자기 욕심으로 자기 고집으로 살 사람이겠는가? 이런 것을 먼저 집어보아야 합니다. 얼마만큼 노력을 할 사람인지 그 척도에 따라서 혜택도 그만큼 주어야 하고 또 교류를 해보면 이제 그 코드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관리를 내가 하게 되니까 여기서 노력하는 것을 보고 조금씩 조금씩 더 도와주면서 한꺼번에 도와줄 것을 나누어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와주면서 이 사람들의 버릇이 영 아니다 싶으면
그 버릇을 고쳐주든지 아니면 고생을 하더라도 도움을 끊어버리든지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하나만 도와주면 안 되고 두 가지를 같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잣대를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바르게 살려고 할 때 모자라는 힘을 우리가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를 득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득되게 하는 일을 봉사라고 하는 것이지 어려운 사람들을 밥 먹게 해준다고 봉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도 그 안에서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런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공부부터 먼저 하고 바른 법칙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도움이 되고 상대도 도움이 되고 이 사회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뜻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람도 있고 즐겁습니다. 질문입니다. NGO들이 후진국에 가서 학교를 지어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집을 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승님, 말씀대로라면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이니까 뜻있는 것이고 집을 지어주는 것은 그들을 일깨우는 것이 아니니 보람없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이것을 무조건 옳다, 그르다 해버리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조금 풀어봅시다. 우리가 후진국에 가서 그 나라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 도움이 되고 또 그냥 물질을 도와주면서 집을 지어주고 오면 도움이 안 되느냐고 하는데 이것은 둘 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를 지어주는 것도 하지 말고 우물 파주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안 도와야 되나? 그것은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주되 그들이 일을 해서 팔 수 있도록 일거리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기아로 허덕이고 공부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이 일할 프로젝트를 만들어 일거리를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후진국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짜서 그 나라에 가는가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쓰던 기술로 지금은 3D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들을 후진국에 가져가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중공업을 가지고 들어가면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DNA도 안 되어 있고 근기 자체도 따라주지 않습니다. 또 교육 수준도 그만큼 안 되어 있고 건강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천대받는 기술이지만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울 때 하던 그런 기술을 후진국에 가지고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가지고 들어갈 때도 설계를 잘해서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서 살고 있는 그 옆에 공장을 만들면 큰일 납니다. 밤에 자고 일어나면 다 뜯어가 버립니다. 지금 먹고 살기 어려워서 보이는 것이 없으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장을 만들더라도 현지에 먹고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차도 없고 힘이 없어서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거리가 좀 먼 곳에 만들어야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는 어떠한 공장을 몇 개 세우고 또 어떤 물건을 생산할 것인지를 바르게 설계하고 난 후 이 물건들을 생산하는데 현지 사람들을 일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 재료의 수급은 그 나라 주위에서 70%가 다 해결되는 곳이라야 딱 맞는 자리이며 여기에서 생산이 일어나면 이 주위에서 70% 이상이 다 소비되어야 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면 후진국도 살리고 기아에 굶주리는 사람들도 살리고 또 기업인은 스스로 성장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은 지식인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인류 사회를 도우러 나가야 되는 시점이며 이것을 인류 대민봉사라고 합니다. 이 설계를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가야 될 최고의 지름길은 인류 대민봉사의 전령이 나가서 인류 기아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설계해 주는 대로 하면 정확하게 7년 만에 인류 기아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업자가 7년 만에 단 한 명도 없게 됩니다. 이 두 개는 서로 맞물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인류 대민봉사를 하러 나갈 수 있는 기술도 이 나라에 다 있고 그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숙련공도 이 나라에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명퇴자들입니다. 지금 명퇴자들에게 할 일을 찾아주는 이 프로젝트를 설계해 주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에 할 일이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청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후진국에 2년이면 2년, 1년 8개월이면 1년 8개월 동안 나갔다 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은 군대도 면제해 주어야 됩니다. 인류 대민봉사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은 나라의 신용을 얻게 되고 후진국에서 크게 성장을 하면서 사회를 보게 되고 어려운 자를 보면서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인류 대민봉사 활동을 한 사람만 대기업에서 받아주는 프로젝트를 지금 일으켜야 합니다. 이것을 이 사람이 짧은 시간에 풀어주고 있지만 이 엄청난 인류 대민봉사 프로젝트는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며 이것으로 이 나라가 똑바로 한 발을 내딛고 나가서 인류의 거인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류 기아는 우리 손으로 없애야만 됩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인류에게 받아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국제사회로부터 거두어들여 배우고 있고 국제사회의 것을 다 들여와서 우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로 폐허가 된 이 땅에서 인류의 혜택을 그만큼 받았다면 이제는 인류의 환원을 해야 합니다. 그 환원하는 방법은 한치도 틀림없이 설계를 해서 국제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성공시킨다면 이 나라는 국제사회의 신용을 얻게 되고 국제사회를 위해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인류의 지도자가 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제는 엄청난 경제가 창출되는 진짜 사업가들이 나와서 이분들이 홍익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물질 봉사와 재능 봉사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돕는다라는 것은 착한 마음만 갖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도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다가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돕는다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상대를 도울 때는 정말로 지혜로워야 하는데 그 잣대를 왜 내가 도와주면 뭐가 문제가 되는데 불쌍하잖아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은 대자연에서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의 업이나 행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를 마음대로 어떠한 대책도 없이 도와준다면 누군가의 일을 누군가의 노력을 방해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대자연은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것보다 상대를 더 사랑하고 계시므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법 강의 더하기 노트 제3권입니다. 말하니 진정, 여건이 발행처 주식회사 정법 시대이고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